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신입생 최장우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저의 학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워서 특정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서의 경험과 고민을 통해 미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점차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라는 더 넓은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의 자료와 웹진 아로리 등을 참고하면서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그에 맞춰 저만의 고교 생활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다른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정말 진심인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성적표의 숫자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과정, 그리고 학교 생활 전반에서 보여준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형이었습니다. 즉,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이 어떤 태도로 학업에 임했는지 그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성적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수치로 표현된 성적 그 이상의 가능성을 학생부라는 기록을 통해 발견해주려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저는 여유를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못 봐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 탐구처럼 시험 성적과 큰 관련 없는 활동을 할 때 이 시간에 공부해서 성적을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활동이 대학 합격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걱정 없이 활동 그 자체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단순히 성적을 잘 받는 것을 넘어 최대한 다양한 방면에서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제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성적 외에 여러 내용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서 고등학교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공부와 활동, 그리고 인간관계 모두를 소중히 사귀면서 자신만의 학교 생활을 펼쳐보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 3년간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서울대학교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3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선택 과목인데요. 특히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이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얻기 위해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거나 진로에 대한 흥미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자 수가 적더라도 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 모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께는 한 번만 더 고민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매년 나오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수 과목이거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내신 성적을 따는 데 있어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울대학교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나 학문적 호기심을 토대로 그 과목에 대한 선택 용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대학별 모집 안내를 보면 각 전공별로 이수하도록 권장되는 선택 과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서울대학교가 그래도 권장하는 과목은 이 해당 전공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리라 생각되어 반드시 듣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경제학부의 경우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이 그에 해당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학 전공과 연결되는 경제나 일반사회 과목도 최대한 찾아서 들었습니다. 사회탐구 경제의 경우에는 선택자 수가 매우 적어 내신 성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긴 했지만 앞서 말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결국 이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국제경제라는 과목을 들었고 미적분을 공부하며 경제와 수학의 긴밀한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는 수학적 사고와 접근 같은 과목을 들으면서 그 이해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물론 중요하긴 했겠지만 애초에 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드러내고자 선택한 과목들인 만큼 교과와 연계되는 탐구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경제나 일반사회 관련 교과의 경우 교과 내용이나 평상시 생각에서 비롯된 여러 호기심들을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참고해서 풀어나갔고 학교 친구나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학업적으로 너무 과한 부담이 생기거나 제가 판단하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되도록 진로와 흥미에 맞는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성적을 따기 조금 어렵더라도 스스로의 흥미와 관련된 과목을 들을 때 공부할 때도 더 집중이 잘 되고 그만큼 결과물도 좋았거든요. 설령 결과가 아쉽더라도 서울대학교는 학업적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용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명시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성적보다는 흥미를 추구하는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양한 교과 탐구도 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 활동은 학생 자치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1학년 1학기에는 반장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학생 부회장을,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학생 회장으로 활동했고 동시에 다른 학교 학생 회장들과 함께하는 학생 자치 활동에서 대표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위 활동들은 각자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점점 활동 반경을 넓혀가면서 했기에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조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의 일반적인 패턴과 그 해결 방법, 올바른 관습 개혁 방향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교복 교체와 학교 점퍼 사업이었습니다. 많은 학교가 그렇듯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복을 입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은 그런 교복 착용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복 교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교복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세련된 옷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세련된 옷을 교복으로 선정하면 둘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교복 착용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 각자의 요구가 대부분의 경우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충분히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학교 축제나 여러 활동에서도 학교와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경험은 학교 밖에서도 수많은 갈등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자마자 면접 대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풀어봤는데요. 사회과학 제시문과 달리 수학 제시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렵고 낯설어 관련 학원에 잠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능이 끝나고 면접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에 약 7개년 정도의 기출문제집을 구매해서 쭉 풀고 답변을 적고 말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느낀 바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간의 면접 준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면접이었는데요. 면접을 위한 준비 과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을 면접 양식에 맞춰서 표현하는 연습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출 문제를 보기만 해도 그런 부분의 연습은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동안의 수많은 학습과 탐구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사회과학 제시문의 경우 저는 평소 식사 시간에 역사적 사건이나 시사를 다루는 예능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법칙을 접하면 그것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떠올려보고 깊게 탐구해보곤 했습니다. 제가 봤던 면접의 제시문에서도 비슷한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서 평상시의 경험을 통해 적절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의 경우 저는 확률과 통계 과목에 대한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는데 면접 제시문에 확률과 통계, 그 중에서 특히 잘 모르는 통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 풀고 나서 보니 통계 개념과 관련된 깊은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면접장에서 처음 그 제시문을 봤을 때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침착한 마음으로 4문제 중 3문제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하고 교수님들께서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계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원래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의 의도에 맞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첫 번째 문제의 오류를 따로 지적하시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올바른 방향대로 풀 수 있도록 힌트를 제시해 주셨고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답변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네 번째 문제의 경우 정확한 답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교수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을 힌트로 제시해 주셨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계산으로 이 답, 저러한 계산으로 저 답, 그리고 반대의 경우 라는 식의 논리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계산을 요구하시지는 않았고 면접을 종료하셨으며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간단하게 지원 동기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대 면접의 특징은 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떨어지는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면접장에서 긴장감에 의해 계산 실수가 있더라도 답을 이끌어내는 논리적인 과정이 맞으면 넘어가시기도 하고, 논리가 막히면 그걸 뚫을 수 있는 힌트를 교수님들께서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는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학생보다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습득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서울대학교의 면접 및 구술고사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경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읽었던 책 한 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인데요. 막 경제학을 접하기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의 저에게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방법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준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단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 인과관계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을 들고 와서 반박하며 실증적 데이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다지는 책의 내용을 보면서 경제학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어떤 일이든 그 이면에 숨은 의미를 탐구하고자 노력했고, 그러한 태도는 후에 경제학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는 내내 여러 방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제학적 흥미를 북돋은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학교 생활의 깊이를 늘리게 된 계기로도 많은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든 특정 분야의 어떤 계기로 흥미를 지니게 되면 내가 가진 그 흥미가 과연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이 같은 책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특히 무턱대고 어려운 이론이나 법칙이 나열된 학술적인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와 관련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쓴 교양서적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추후 그 분야에 대한 심화된 탐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종류의 책 중 운 좋게 정말 좋은 책을 고른다면 그 분야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큰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이유가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입학의 의미가 최고의 교수님들께 배우고 다양한 성장 배경을 지닌 뛰어난 동기, 선후배들과 함께 하면서 대학 너머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목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에 진심으로 임했을 때 오히려 현실적인 성공, 그러니까 입학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3년간 너무나 바라왔던 학교와 학과였고 지금도 제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공부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또 질릴 때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앞으로 훨씬 긴 기간 동안 펼쳐질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한 인내의 시간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을 지망하는 여러분 모두 그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곳에서 저를 비롯한 수많은 서울대생과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갈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